그렇게 되면 더 좋고 한국엔 공군이니 해군이나 좋은 성과와 신무기 개발도 지지합니다. 가공할 무기 많이 개발해서 우방국에게 수출도 하고 자주 국방도 이루길 기대합니다. 개발비 집중해야 시간을 좁히고 국내산으로 개발할 때이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LIG 넥스원이 개발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용 아이어 시켜는 미국의 AIM-9X보다 무수한 해상도와 탐색 능력을 자랑합니다. 외견적으로 아이어이라고 하는 적외선 명상시켜는 간단해 보이지만 고속으로 비행하거나 급격한 기동을 수행하는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 공기의 마찰로 큰 열이 발생하므로 관측 창을 일정하게 냉각하기 위한 가스냉각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거리에서 입체적으로 급격히 기동하는 표적을 탐지 식별 추적하기 위해 가동 범위가 넓은 탐지기를 개발해야 하는 등 기존에 개발된 적외선 유도 미사일들과는 상당히 다른 기술이 필요로 합니다. 이번 LIG 넥스원이 개발한 공대공 탐색기는 실제 개발 시 동체와 연결될 후미 부의 직경이 5727mm급으로 현재 미국이나 한국에서 운용 중만 AIM-9X 사이드와인더와 동일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형상 역시 종형 구조물 전방에 반구형 관측창이 장착되는 형태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5세대로 구분되는 최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 전방위 교전을 위해 넓은 감지 범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이 개발한 모델은 관측창 내에서는 열 명상형 피파 검출기가 두 축 짐벌 위에 엎여 회전축을 중심으로 360도, 100도 범위로 지향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파 검출기는 640X 480 배열로 128X 128 배열을 사용하는 미국의 현형 AIM-9X와 비교해 해상도가 훨씬 높아 이론상 기만체를 식별하고 원거리의 표적을 포착하는 능력이 미국제보다 무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짐벌은 통상적인 묘요 피치 구성이 아닌 피치 요요 구성으로 측면으로 고속 교차하는 전투기 표적 탐지에 보다 적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 관계의 말에 따르면 해군 함대공 미사일을 통해 공대공 미사일을 구성하는 로켓 모터, 유도 조종 체계, 지향성 탄두, 근접 신관 등의 핵심 기술은 이미 충분히 실전에서 증명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해 아이어 시켜도 독자 개발했으므로 얼마든지 한국형 단거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2026년에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뿐만 아니라 한국형 공대공 단거리 중거리 유도 미사일도 동시에 개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한국 공군과 방사청은 KF-21과 공대공 미사일을 일동시에 개발한 만한 예산 여력이 없었기에 사업만을 반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KF-21에 대한 자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승 국민을 지속해서 거부함에 따라 다시금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큰 힘을 얻으면서 추진되었는데요.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의 기반이 되는 해군 함대공 미사일은 1617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해 2011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2019년 말에 개발이 완료된 함대공 미사일입니다. 마음속 표적에 대한 사거리는 20km급이며 쿠밴드 레이더 신호와 함께 비냉각형 IOL 명상 시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쿠밴드 레이더 시키는 천공지대공 미사일부터 사용되어 검증된 기술을 다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군은 적 전투기의 전자전 재밍이나 체프의 레이더가 쉽사리 방해받는다는 점에 대응해 열 명상 신호를 추가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유일한 능동 레이더와 적외선 복합 유도 방식 함대공 미사일로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한국은 이렇게 성능이 뛰어난 미사일을 KF-21나 FA-50은 해군 미사일을 공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을까요? 한국 공군에서 공개한 AIM-9X 미사일 가격은 8억 원이며 AIM-120C의 가격은 5.8억 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국이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의 문제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이 도입한 AIM-120C의 가격이 약 5.8억 원 40에서 50만 달러인 것과 비교해 해군사함은 개발비 1617억 원을 제외한 양산비만 달달 10억 원 정도로 훨씬 비쌉니다. 담장두 무기체계의 가격 차이가 큰 것은 미국은 자국 공군에서만 각각의 버전마다 5,000발 이상을 발주하고 여기에 해외 발주 수량을 포함하면 약 1만여 발에 이르는 공대공 미사일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물량에서는 미국산 제품과는 비교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반면 사거리를 보면 해군사함의 사거리는 20km 수준이고 한국 공군이 보유한 가장 발전된 모델인
AIM 120C7의 사거리는 최대 120km입니다. 일이 극단적인 차이를 보일까요? 먼저 해군은 전투함에 탑재된 제로 고도에서 일정한 요격 고도와 속도를 확보하는 이른바 부스터 과정이 필요하므로 이때 막대한 추진력이 낭비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긴 사거리보다는 20km 이내에 근거리 고속 표적에 대응하도록 고체 추진 로켓과 유도 체계를 개발했기에 장거리 비행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와 비교해 공대공 미사일은 전투기를 통해 충분한 고도에서 발사되므로 막대한 추진 에너지가 낭비되는 부스터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자체의 비행 속도가 마하 0.8을 넘고 통상적으로 적기가 발견되면 전투기는 마하 1 이상으로 가속해 미사일에 충분한 가속도를 제공하므로 사거리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상 해군 사함을 전투기에서 발사하면 그 사거리가 대략 3배 정도 늘어난 거리인 약 60km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국 해군 사함의 구체 로켓을 공대공 발사 형태에 적합하게 개량하면 충분한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해군 사함은 고도 10m 이하로 저공 비행하는 대한미사일 표적을 요격할 수 있는데 이는 공대공 용도로 운영하면 충분히 저공으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 AIM 120 암람 미사일이 30m 이하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었던 것은 2010년대 이후에 등장한 AIM 120C7 버전 이후이므로 해군 3호의 서문 면에서는 AIM 120C7 급히보다는 뛰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대한 시험 비용입니다. 현실적으로 해군을 전투기에 탑재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공대공 미사일은 전투기에 탑재된 상태에서 가무, 습기, 급격한 온도 및 고도 변화에도 장시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함대공 미사일이나 지대공 미사일은 발사 직전까지 항온항습이 유지되는 발사관에 보관되지만 공대공 미사일은 대체로 전투기 외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기는 작전에 따라 최저 수백 m 고도에서 최대 12에서 15km까지의 고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때 주변 기압은 1기압에서 0.3기 마키까지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또한 대기 온도 역시 지면 근처의 섭씨 30도 이상에서 고고도의 섭씨 명한 40도 이하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대로 된 공대공 미사일이라고 하면 이런 막대한 환경 스트레스를 견디면서도 90% 이상의 명중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낮은 온도에서 비와 눈 등의 악천후를 만나면 공대공 미사일 외부에 얼음이 길 수도 있고 비를 만나면 미사일 내부에 물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투기는 임무 시에 반드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무 귀환 후 재출격할 때도 이상 없이 작동해야만 합니다. 통상적으로 공대공 미사일들은 정해진 비행 횟수 혹은 시간 동안은 대대적인 점검 없이도 정상 작동을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려면 마음대로 통합 및 개조가 가능한 국산형 전투기를 확보한 이후 장시간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 환경 운용 시험을 시행해야만 합니다. 다행히 한국에는 FA-50 전투기가 있어 환경 운용 시험이 가능하지만 그 시험 과정이 복잡하고 수백여 원 수준이 많이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므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기껏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도 미국산 전투기에는 통합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한편 일본은 F-15J의 자국산 AIM-4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하고자 별도의 아그-1 미사일 유도 장치를 개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지금까지 자국산 전투기에 해외에서 개발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해준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제 F-16 전투기에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이스라엘제 파이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나 독일의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이더 유도가 필요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 미국이 통합을 허가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F-16을 도입하면서 이곳에 자국산 레이더를 장착함과 동시에 자국산 더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F-16 전투기에 대한 이스라엘제 레이더 점착을 불허함에 따라 더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중간 데이터 링크 유도 과정 없이 혼자서 유도되는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본의 경우 미국의 강력히 요구해 F-15J에서 AIM-4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이 F-63 레이더와의 통합을 허가하지 않음에 따라 별도로 아그-1 미사일 유도 장치를 개발해 장착하였습니다. 영국의 경우 F-35B 개발 사업에 초창기부터 참여함은 물론 막대한 개발비를 부담한 파트너이기에
미티어 미사일 통합을 인정받은 특수한 사례입니다. 이들 미사일 통합 문제로 인해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해도 국산형만 FA500I나 KF-21 모델만 장착이 가능합니다. 미국제 전투기라면 특별히 허가받아서 일본처럼 별도의 미사일 유도 장치를 개발해 통합하는 아주 복잡하고 막대한 개발 예산이 필요한 고단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결국 한국 공군의 입장에선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환경시험 및 전투기 체계 통합에만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추가 개발비가 필요한 사업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사일 양산 가격도 2배 정도 비싸고 미국제 미사일 수준의 신뢰성을 보장받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공대공 미사일은 개발 리스크가 높지만 그런데도 현재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은 미국제 미사일의 문제점, 수명주기 운용비용, 자국산 무기 통합의 감점 등 국내의 최신 기술 덕분에 강력한 추진력을 얻고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는 내 나라에서 언제든지 자국 수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군사 무기를 얘기하는 거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가 막강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요즘 군무기 나오는 것 보면 군뽕에 흠뻑 빠져들만 합니다. 관련 엔지니어 여러분이 애국자입니다. 일본이 급기 개발 중인 골판지 스텔스 전투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골판지로 생산해서 레이더 포착이 불가능합니다.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가지자. 자국산 무기 개발에 아낌없는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 차립, 무기 자립을 통해 나라를 지켜야 해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